네, 지금부터 줄기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장이신 라정찬 박사님을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운명적으로 줄기세포와 만났습니다. 줄기세포를 통해 새로운 소명에 눈을 뜬 충청도 촌놈은 줄기세포에 미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줄기세포가 혈관으로 투여되면 위험하다는 우려가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2008년 8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에 세계 최초로 자신의 지방줄기세포를 정맥내로 맞았습니다. 라정찬 박사는 세상의 눈으로는 그저 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육체의 감옥에서 오히려 영혼의 감옥 치매를 정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은 그는 줄기세포 연구에 더욱 큰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치매, 희망이 있습니다. 저서 발간. 줄기세포 기술원장으로 돌아와 오직 연구자로서 줄기세포 연구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으로 난관을 극복해가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아무도 다시 재기하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그는 또 해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기술의 개발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한계를 극복하며 연구에 몰입한 결과 아무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며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난치병 정복으로 경천 애인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꿈의 소유, 열린 사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진 가족들과 함께하기에 가능한 길. 바이오스타 가족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줄기세포 강연에 앞서 한양대 성악가 김누리 양이 라정찬 박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노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하겠습니다.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이어서 라정찬 박사님께서 함께 나와주셔서 Raise Me Up의 한국어 버전을 네, 안녕하세요. 들려주시겠습니다. 같이. 네. 그 방금 소개받은 나정찬입니다. 이 음악의 가사가 아주 좋습니다. 또 영어로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같이 부를 테니까요. 이 가사를 한번 같이 보시고 마음을 아주 깨끗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주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 나가나게 하네 모든 걸 할 수 있네. 여러분 아시면 같이 부르시면 아주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이제 이따 2절인데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우서 저 산에 우두서리 날 세우서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세우사 모든 걸 할 수 있네. 그런 삶은 없으니 끊임없이 고독지는 가슴 주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하게 하네. 꿈을 세우사 모든 걸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모든 걸 할 수 있네.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한 게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음이 몸을 이렇게 사실 지배합니다. 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정말 그 세포의 주인인 우리 그 주인에게서 다 소통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재생과 항상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믿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로 줄기세포 또 세포 또 우리 몸은 무엇인가를 한번 간단히 우리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줄기세포가 하는 작용 또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체험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면은 줄기세포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줄기세포 과학이 의학으로 바뀌면서 이제 좀 더 이 과학에서 의학으로 이 바뀌는 이 중간에서 이제 많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파트 2에서는 체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몸 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중에 혹시라도 불치병이나 난치병 또는 노인성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그 내 몸 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하는 작용이 실제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도록 나타나게 된 기전이 무엇인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의학은 뭐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단순하게 치료된 것이 그 증거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치료가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고 그러죠. 이 증거를 기본으로 한 기초로 한 의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 의학은 바로 이러한 과학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림으로써 우리 몸 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정말 내 그 생명의 보물이구나를 아실 수 있는 시간. 또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은 이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는 우리 몸이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 세포가 서로 연락하는구나. 이거를 아마 오늘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 그 저와의 콘서트를 통해서 그 얼마나 내 몸이 소중한 것인가, 또 내 세포가 소중한 걸 아시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그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궁금증을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 잘 알아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도 매일 수백 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줄기세포에 대한 논문이. 그래서 제가 다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약 13년 동안 제가 이 성체 줄기세포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약간의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의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콘서트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정말 올바른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 진짜 줄기세포와 가짜 줄기세포를 감별하는 방법, 셋째로
이 줄기세포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죠? 이거 막혀서. 이거 좀.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줄기세포를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란 무엇인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줄기세포가 무엇일까? 뭐 흔히들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약 210가지 정도의 여러 종류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뭐 뇌세포, 심장세포, 간세포, 그죠? 이런 여러 종류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포를 만드는 것이 줄기세포다.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약간 그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언어로 볼 때 줄기세포가 무엇일까? 저는 지금도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줄기세포를 저희가 그동안 지내면서 내놓은 그 줄기세포가 무엇인가를 내는 결론은 두 가지 단어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첫째는 줄기세포는 우리 가정에 비유하면 엄마다. 이렇게 엄마. 여러분 이제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엄마가 어때야 돼요? 엄마는 정말 그 아버지가 안 계셔도 그죠? 엄마가 그 자녀들을 잘 키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역할은 자녀를 낳고 그죠? 건강하게 자라서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하는 적이 뭐냐면 이 줄기세포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체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를 건강하게 잘 낳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줄기세포의 하는 그 정의예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그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줄기세포를 정의하는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럼 이 어린애가 어때요? 자식 키워보니까 아시죠? 어린애 키워보면 어때요? 어린애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 아이가 잘 자라요. 그죠? 근데 우리 부모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살 때 보면은 우리 자식은 정말 머리도 좋고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제가 삐뚤이 됐다고 그런 말 하죠. 그런데 뭐 똑같아요. 줄기세포도 어린애 같아요. 줄기세포도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못하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환경에 달려있어요. 환경.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교육을. 똑같아요. 그 어린애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지금 몸속에는 줄기세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럼 이 줄기세포가 원래 그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기능, 젊은 세포를 잘 재생하고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 환경을 어떻게 잘 만들어줄까는 제가 3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줄기세포는 이렇게 엄마와 같으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인 줄기세포가 무슨 작용을 하냐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몸 매일매일 이 60조로 되어 있는 세포인데 매일매일 세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몸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죽어요. 그런데 24살 보통 생물학적으로 24세 이하는 이 죽는 세포만큼 새 세포가 만들어진 게 같아요. 그래서 이 노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24살이 지나면 생물학적으로 24살이 지나면 이 중에 24살 이하인 분이 별로 없죠. 그죠? 24살이 지나면 우리 몸은 노화 과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포가 죽는 게 보통 그 매일매일 세포가 죽어요. 근데 죽는 거를 다시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재생되는 세포 숫자가 적은 거예요. 죽는 숫자보다. 그래서 늙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 책을 읽은 분이 있을 거예요. 포유류가 심장 박동수가 똑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뛰는 심장 박동수가 똑같다는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약 10억 번을 뛰면 죽어요. 10억 번 심장이. 자, 그런데 어때요? 수명은 다르죠. 사람은 100살까지 살고 그죠? 뭐 쥐는 뭐 한 2년 살고요. 강아지는 한 20년 살아요. 그죠? 왜 그러면 그게 차이가 있겠어요? 심장 뛰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쥐는 팔팔팔 뛴단 말이에요. 예? 그게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하늘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수명 이것을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줄기세포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그런데 오래 사는 거의 기준은 저의 기준은 하늘로부터 받은 자연 수명을 다 살게 하는 것. 현재까지 과학적으로다가는 예상하기는 120세가 자연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20세. 예. 그런데 그 이상을 120세 이하로 다 못 살고 죽어요. 그죠? 그 죽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무병장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21세기 줄기세포 과학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가능할까? 그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 중에서 기능을 한번 대표적인 단어로 설명드릴게요. 졸리시더라도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재생이에요. 재생.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재생. 재생이 뭐예요? 다시 산다. 다시 살린다. 그죠? 재생이에요. 제가 일본의 재생의료학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도 가면 일본 분들은 재생이라는 걸 떠나서 창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새는. 깜짝 놀래요. 저희는 아직까지 재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본 분들은 창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창생. 예. 근데 아무튼 이 재생이라는 단어가 줄기세포를 얘가 하는 작용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단어. 재생.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뇌세포가 죽었어요. 그죠? 근데 뇌세포가 완전히 죽으면 모든 세포가 죽으면 다시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뇌세포가 죽은 병이 무슨 병이 있어요? 중풍. 뭐 또 뇌세포가 죽는 병이고요. 또 뇌세포가 고장 나는 게 뭐 있어요? 치매, 파킨슨. 이게 다 이런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가 다시 살아야 돼요. 그 재생이라고 그래요. 그 재생을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재생을 가지고 이 재생작용을 가지고 지금 의학으로 가는 과정이 첫째가 대부분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게 피부 재생. 여러분들 이 중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피부가 노화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주름도 생기고 그죠? 피부도 늘어져요. 그런데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피부 나이가 어려져요. 이게 피부 재생. 두 번째 이제 의학적으로 가는 게 혈관 재생 작용이에요. 혈관 재생은 혈관이 손상된 경우를 말해요. 그게 어떤 병이 있냐면 이제 대표적으로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또는 버거병 또 심근경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손상이 돼서 병이 생기는 거. 그건 원인 치료가 혈관 재생이에요. 또 세 번째는 최근에는 이제 의학적으로 다 이미 입증돼 가는 게 연골 재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은 연골을 재생해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연골 재생. 네 번째는 뇌신경, 뇌세포 재생. 신경세포나 이 뇌세포를 재생하는 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의 의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첫 번째가 재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의 줄기세포 하면 또 꼭 기억하실 단어가 항상성이에요. 뭐라고요? 네, 항상성. 항상성이 뭐예요, 여러분?
항상 일정하게 정상을 유지하는 걸 말해요. 항상. 그럼 뭐예요? 우리 뭐예요? 저기 항온동물이죠. 항온동물. 그죠? 변온동물이 아니잖아요. 온도가 체온이 일정하잖아요. 항상성. 그런데 이 항상성이 필요한 게 이 그 체온만이 아니에요. 면역력도 항상성이 필요해요. 면역력도 항상성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호르몬도 항상성이 필요해요. 최근에 노화 연구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연구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염증 이론입니다. 염증 이론이 있는데 그 염증 이론에서 가장 최근에 밝혀진 게 뇌에 시상하부가 있는데 그 시상하부에 염증이 생기면 호르몬이 불균형이 돼요. 시상하부 호르몬이 불균형으로 나오면 뇌하수체에도 영향을 받고 전신 하부 기관인 난속 모든 세포까지 다 영향을 받아서 노화가 돼요. 그러니까 노화 이론의 이 가장 요즘에 각광받는 이론 중에 하나가 염증 이론인데 염증이 어디 염증이냐? 뇌의 염증이에요. 그런데 그 뇌의 염증이 문제 호르몬을 균형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항상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의 그 항상성 유지 기능을 의학적으로 지금 가장 이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분야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가면역 질환.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따 제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생, 항상성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재생작용과 항상성 작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줄기세포를 어떻게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활용을. 그러니까 현재 연구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구 안 하는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줄기세포 하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줄기세포는 앞으로 세포가 망가진 질병에는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과 함께 컴바인 병합을 해서 심지어는 암을 치료하는 데까지도 갈 겁니다.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줄기세포가 하는 작용 중에 재생작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피부재생입니다. 이 피부재생 그 중에서 한 예를 설명드리면 주름 개선을 보죠. 주름 개선.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뭐 자외선을 많이 쬐서 피부가 이렇게 주름이 생긴 경우에 줄기세포를 주사를 놓으면 줄기세포를 놓지 않은 경우는 주름이 별로 안 없어지지만 줄기세포를 주사를 놓으면 이렇게 주름이 없어집니다. 이런 게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피부가 이제 코를 높이려고 여러분 코 높이려고 뭐 넣잖아요, 그죠? 코 높이려고 넣었는데 넣은 게 잘못돼서 썩었어요, 그죠? 피부가 썩었어요. 이 경우에 이 썩은 조직을 떼어내고 줄기세포를 놓으면 다시 이렇게 새살이 돋는 거예요. 이걸 재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 줄기세포가 하는 작용을 여러분 이제 그 재생작용의 그 기전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줄기세포가 몸 안에 들어가서 이 엄마 세포니까 이 체세포를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분화라고 하는데 분화를 해서 새 세포를 만드는 작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줄기세포가 직접 그 체세포를 만들질 않고요. 줄기세포가 몸에 들어가서 그 줄기세포가 이 몸에 좋은 성장인자 그리고 엑소좀이라는 물질을 막 분비해요. 막 분비해내요. 그럼 그 줄기세포가 분비한 성장인자와 엑소좀이 몸에 있는 그 우리 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줄기세포를 자극해줘요. 자극해서 다시 새 세포를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렇게 장미 씨가 이제 모델로 해서 하고 있는 이 줄기세포 배양액 같은 것도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성장인자와 엑소좀을 만을 갖게 세포는 없고 그 엑소좀을
얼굴에 발라주면 그 엑소좀이라는 물질들은 그 물질의 크기가 나노 크기예요. 나노. 그래서 이 땀샘으로 다 침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화장품으로까지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엑소좀과 사이토카닌이라고 하는 성장 인자를 가지고 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젊어진다는 것은 똑같이 몸속도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이 실생활로 온 게 첫 번째가 피부 재생이고요. 두 번째가 혈관 재생입니다. 여러분 그 당뇨 이 중에 앓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당뇨 합병증 중에서 당뇨족이 있어요. 당뇨발. 그런데 이 당뇨발은 그 전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일 잘 치료하는 방법은 아주 당뇨발이 썩었어요. 발이 썩으면 제일 잘하는 의료적인 처치 방법은 발을 잘 자르는 거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자르나. 이게 아주 중요한 그것도 의술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 당뇨족이 오거나 이렇게 왔을 때 발이 썩더라도 이제 발을 안 잘라도 돼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을 해서 이것을 이 국소 부위에 주사를 놔요. 주사를 놓으면 여기 보신 것처럼 이분의 경우는 여기가 이 다리 혈관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던 분이 주사를 여기다 놓으면 여기 혈관이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이 재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재생이 되니까 피를 통해서 산소와 백혈구와 모든 영양분이 이 환부까지 다 가는 거예요. 가서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연 치유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이 썩은 게 이렇게 다 아무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옆에 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줄기세포 연구가 어디까지 왔나 이 중에서 첫 번째로 혈관 재생이라는 것 아주 정말 우리 옆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이 썩는 거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때가 왔다. 혈관 재생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한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한 분을 모셔서 간단하게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버거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희 회장님 이렇게 잘 치료하셔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등산도 이제 가셨어요. 그 문경세제까지 다녀오셨어요. 이성희 그 회장님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뭐. 예. 이성희 회장님은 이 버거병이라는 병을 앓고 계신데 이렇게 혈관 손상 병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 그 치료와 또 본인의 의지, 저 담배도 끊으시고 잘 운동도 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재생의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전 중에서 항상성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항상성. 그러니까 이 항상성 유지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이 항상성의 기능을 이용해서 대표적인 질환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자살했어요. 기억나요? 그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왜 자살했는지 알아요? 이게 너무 아파서. 왜 아팠는지 알아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아픈 거예요. 루푸스라는 병.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아파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줄기세포인 거예요. 줄기세포 중에서도 메센키말 스템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성체줄기세포고, 그 성체줄기세포 중에서 여러분이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지방조직, 맨날 살찌면 맨날 살 빼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지방조직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이 줄기세포가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에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나온 의료 기술과 줄기세포 기술을 잘 활용하면 정말 새로운 생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병이 온 지가 지금 26년 됐어요. 시작된 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하루에 50번, 60번 화장실을 갔을 때 어쩌겠어요. 원장님, 오늘은 화장실에 몇 번 갔어요? 60번 갔습니다. 63번 갔습니다. 또 밤에는 몇 번 갔어요? 5번 갔습니다. 6번 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쩌겠어요. 그런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죠. 창피해서 못 나간 거죠. 10년 아파서 누워있어 봐요. 그러면 다 검버스 나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저같이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김홍남님을 한번 모셨어요. 김홍남님 한번 잠깐 나와 주세요. 여러분 좀 많이 좋아하셨으니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아까 과거는 보셨으니까 울지 마시고 사람은 많이 울어야 됩니다.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얼마나 지금은 좋아지셨는지를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단 나올 때는 일상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눈, 코, 귀 뚫린데 피도 나왔고 3개월, 6개월 산 수 있다는 그런 또 교수님 말씀 있으셨어요. 그리고 줄기세포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이제 현대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하니까 대체약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다 해봤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은 그 식품 쪽으로도 드셔보고 대체약을 다 가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식품도 이 세상에 아마 나온 거 거의 제가 다 먹어보다시피 할 5, 60까지 된 것 같아요. 대체약도 다 해보고. 네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뭐가 제일 좋으세요? 뭐가 제일 좋으셔? 예. 아플 때하고 지금하고 제일 좋은 점. 지금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리 지장이 없습니다. 매일 운동도 할 수 있고 산에도 다닐 수 있고. 근데 아플 때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든 거예요? 통증에 뭐예요? 통증도 있고요. 제가 이제 실명 온다고 하니까 눈을 뜨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그랬고 통증은 또 이렇게 온 몸은 도끼로 자르는 것처럼 막 통증이 있었고 숨도 못 쉬었고 그때 당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면역 정상화가 이제 이렇게 어른들 아주 그 자가 면역 질환만 중에서 아주 통증 심한 질환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꼭 소개해드리는 게 아토피성 피부염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이 아토피성 피부염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이 다 아토피 피부염이 너무 심해서 저도 많이 고통을 받았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아주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아토피도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아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전과 후를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중증 아토피병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할 때 저희가 연구한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번 주사 개념의 치료법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은 정맥 내 투여를 하더라도 최소 3회 정도, 또 간격을 한 달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3회 정도를 내지 5회를 표준 치료법으로 할 때 훨씬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자 중에서 제가 한 분 모셨어요. 전 사례 말고 지금 이제 서유진님을 모셨는데 잠깐 한번 인사하죠. 여러분 이 앞에 나오세요. 네. 저기 유진 씨는 아토피 심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간지럼이 되게 심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사귀고 되게 힘들었어요. 성격이 소심해져 갖고. 근데 이제 엄마는 원망 안 했어요? 엄마 엄마는 이제 원망은 안 했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딸이 그 아토피가 심했어요. 그래갖고 막 대학원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막 아버지가 휴직하고 막 뭐 저기 막 외국도 갔다 올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좋아졌잖아요. 네, 예, 많이 좋아져서 좋았어요. 이제 친구 사귀고 있어요? 친구 사귀었어요. 예. 그래서 아토피 나서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름에도 아토피를 보이기 싫어서 긴 팔이나 긴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네, 진물이 나고 그래갖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막 치마도 입고 그리고 막 친구들도 이제 해외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거기 네. 가서 이제 수영복도 입기로 하고 춤 많이 만들려고 이제 해서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예, 같아요. 축하해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극복해야 될 또 연구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있어서는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대행성 관절염입니다. 이제 대행성 관절염은 저희 연구소에서 이 자가 지방률의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세포 수가 1억 개를 관절 강내로 직접 주사하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연골 재생을 통해서 즉 연골의 구조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그런 그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동물 실험도 했고 사람 임상 시험을 저희가 3번 했습니다. 한국에서 2번, 미국에서 1번. 그래서 총 61명을 대상으로 해서 입증을 했고요. 지금 한국에서 임상한 것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2015년 11월부터 재생의료 기술로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약 3,000명 정도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 관절강 안에다가 여러분의 줄기세포를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 병원에서 채취해서 협력병원에서 채취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배양을 해서 이제 주사를 맞게 되면 주사 맞기 전에는 이게 뼈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렁뼈가 없어진 거예요. 물렁뼈가 없어진 부위가 보이잖아요. 여기도 물렁뼈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물렁뼈가 없어진 데인데 이 줄기세포를 관절강내로 놨더니 불 좀 꺼주세요. 잠깐 앞에. 이거 좀 꺼줘 보세요. 요 부위에 요 주사 놨더니 더 끄세요. 6개월 뒤에 요 같은 부위에 하얗게 이렇게 연골이 생긴 거예요. 여기 또 연골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 임상 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불 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이 앞으로 열리냐면 이제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게 되냐면 내 줄기세포만 잘 활용하면 앞으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골이 재생이 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세 드셔서 90, 100세까지 사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잘 걸어 다니셔야 돼요. 잘 걸어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릎이 아프면 잘 못 걸어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잘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잘 걸어 다니는 데 있어서 바로 줄기세포가 이 재생작용, 연골 재생, 또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다 치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 내 몸속에는 줄기세포가 이런 작용을 한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테마로 보면 뇌신경계 질환 연구를 하고 있어요. 뇌신경계 질환.
그 뇌신경계 질환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치매하고 파킨슨병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파킨슨병 저희도 연구해 보니까 뇌신경을 재생하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그 중에서도 이 파킨슨병이 걸리면 그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돼요. 그런데 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들어요. 또 도파민성 신경세포 수가 증가해요.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를 증가시켜요.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네. 또 운동 기능도 좋아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파킨슨병에서 이제 그 고생하시다가 많이 좋아하신 분이 오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모셔볼까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네. 아니 사실은 이렇게 어떤 병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라면 굉장히 저기 주저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그 사모님은 이제 이 그 파킨슨병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하고 지금은 어떤 게 좋아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포박줄에 이렇게 묶인 것처럼 몸이 굳어요. 그래가지고 걷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잘하던 골프를 몸이 돌질 않아서 내려놨는데 예. 이제 주기세포 한 1년 하니까 몸이 좀씩 풀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2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해갖고 골프를 다시 치셨다. 지금은 잘합니다. 잘 치시고. 네. 예. 잠은 수면은 어때요? 잠 주무시는 잠 거. 너무 잘 자요. 그죠? 네. 예.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 어깨는 이제 어깨 좀 많이 이제 펴셨네. 걸음도 잘 걷습니다. 잘 걸으세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게 사실 어려우시거든요. 이렇게 나오시기가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파킨슨병의 주증상이 강직 증상, 이게 뻣뻣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드셨던 거잖아요. 두 번째 중에서 이제 자꾸 떨린단 말이에요. 자꾸 떨리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깊은 잠을 못 자요. 깊은 잠을. 이제 이게 정말 그 솔직히 말씀해서 줄기세포만 100%라고 말씀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가치유예요. 원래 자가치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 자가치유 기능이 있는데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 가지고 그 자가치유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외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외부 도움이 뭐예요?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기술로 숫자를 많이 늘려요. 젊게 만들어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을 좋게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몫이에요. 또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걸 제가 3부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파킨슨병도 희망이 많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네. 다음. 그다음에 저희가 치매를 하고 있어요. 치매를 연구하고 있는데 치매도 현재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 가지고 충분히 예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초기에 하면 치료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치료에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줄기세포를 넣어줘도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치매의 경우는 현재 기술로는 대개 치매 1기, 2기 정도까지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기는 치매가 올 위험이 높은 경우, 즉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기를 경도인지장애, 그걸 MCI라고 하는데 경도인지장애 단계 또는 이제 일본에서는 그 한국에서의 경도인지장애를 일본에서는 치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 치매 초기에 할수록 아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있어서는 현재 일본에서 저희 기술이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이미 치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주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우리 가까운 분들을 건강해지게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첫째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그 손쉽게 빨리 치료될 수 있게 하자 하는 걸로 해서 그 5,000명의 우리나라 분을 특별한 혜택을 드려서 줄기세포 치료받는 그런 그 캠페인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치매에 대해서
치매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퇴행성 관절염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 특별히 또 얼마 전에 줄기세포를 또 저 무릎에 맞고 지금 이제 회복기에 계신 또 분도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정영숙 권사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서 인사만 하시죠. 네. 예, 예. 이제 우리 유명한 탤런트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도 앞으로는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될 수 있듯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도 앞으로의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 어떤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그 기술이 더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 치료하는 기술을 열릴 수 있다. 근데 근본은 뭐냐? 내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될 수 있고요. 이제 그 특별한 걸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특별한 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특별한 소개는 뭐냐면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무병장수 가능성이에요. 무병장수.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샹그리라는 알죠? 아세요? 호텔 많죠. 호텔 가면 샹그리라 호텔 많잖아요. 그러니까 샹그리라라는 이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유래됐어요. 1928년에 쓴 소설이에요. 이 잃어버린 지평선의 그 소설가가 가상으로 히말라야에 있는 마을을 샹그릴라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샹그릴라가 뭐냐면 가면은 막 쉽게 말하면 150살인데 생긴 건 30살처럼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안 늙는 거예요. 거기 살면. 거기서는 그렇게 안 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샹그릴라를 꿈꿔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이 줄기세포의 연구의 방향은 결국은 무병장수예요. 건강 수명의 연장이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바이오스타 연구원에 홍보대사가 계세요. 홍보대사. 근데 뒤에서 걱정해요. 우리 홍보대사님이 110세까지 사셔야 되는데 걱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홍보대사님을 오늘 모셨어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이제 그걸 이제 간단히 제가 이론만 설명하고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직접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연구 결과는 충북대학교의 김윤배 교수랑 저랑 같이 한 건데 마우스가 2년 살아요, 여러분. 2년 사는데 줄기세포 맞은 애랑 안 맞은 애랑 줄기세포 맞은 애 여기 안 맞은 애예요. 아니 여기가 안 맞은 애, 요거 맞은 애예요. 줄기세포 안 맞은 놈은 600일 살았어요. 줄기세포를 놨더니 800일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200일을 더 사는 거예요. 이거 다 논문에 나간 거예요. 저희가 다 여기 다 논문 낸 거예요. 200일을 더 사는 거예요. 가능성이 확인됐어요. 또 뭐냐면 신체 운동 기능이 좋아져요. 여기 보시면 지칠 때까지 수영하는 시간이 노인쥐는 오래 수영을 못해요. 젊은 쥐는 오래 하는데. 그런데 줄기세포 맞은 애는 노인이 됐어도 안 맞은 애보다 훨씬 많이 오랫동안 수영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인지 능력,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 인지 능력을 얘기해요. 인지 능력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목표물을 기억했다가 찾아가는 시간이 노인쥐는 계속 오래 걸려요. 300초가 걸려요. 그런데 그 노인쥐지만 줄기세포 맞은 쥐는 젊은 쥐하고 비슷하게 빨리 찾아가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 내서 이제 또 급하셔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런 자리에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신 우리 장관님께서 오셨습니다. 장관님 한번 잠깐 인사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여기 저쪽에. 네. 장관님께서는 그냥 격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자, 제가 경력 겸사 또 뭐 약속이 있어서 잠깐 압축했어요.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11대 때 유전공학 육성법을 제가 재정입법을 했습니다. 그때 세계를 다니면서 저명한 생명과학 하는 분들 쭉 모셨는데 제가 그걸 주도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나정찬 박사께서 줄기세포 하시는 거를 알고는 제가 연락을 해서 유비가 제갈 공명을 초려 삼고인 것처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일하다가 사실 서윤 박사 서울대학교에 유명길 교수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남미도 갔습니다. 쿠바요. 쿠바. 그래 쿠바에 가서 쿠바가 남미에 그 보면 이제 일본과 같은 나라인데 거기서 의사들 모아 강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조금 짤막하게 이야기를 종합해서 드리면은 그 13년 전에 일본에서 줄기세포관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 자리에 갔더니 저하고 축사를 하나 하러 갔더라고. 저는 그 참고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전문 분야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죽기 아깝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겠다 해서 불로초를 좀 구하라. 그렇게 해서 이분이 여러 사람들을 시키했는데 그중 일부가 제주도까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제. 그런데 사람이 오래 사는 불로초는 사람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몸 안에 있는 걸 거다. 그 불로초가 줄기세포일 거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전문 박사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 이야기 이게 참도 보면 불로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진시황이 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노령화 사회로 가는데 다 오래 살고 싶은데 보약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개 나이가 들면 보약을 소화를 못합니다. 간이 나빠서 더 빨리 죽습니다. 왕들이 후궁을 많이 거느리니까 보약을 많이 먹으니까 빨리 죽습니다. 그때 줄기세포가 있었더라면 우리나라 왕들이 상당히 오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줄기세포의 가장 강점은 보양처럼 내 몸에 부작용을 주지 않는다 이제.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10가지 효과 중에 부작용이 하나 있으면 약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줄기세포는 내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작용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줄기세포 내에 2가지 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걸 갖다가 이렇게 자라는 성장 촉진 인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재생 인자. 그렇죠, 그죠? 네. 이 2가지 인자가 줄기세포 내에 들으시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줄기세포를 맞으면 우리 몸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나정찬 박사가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노벨상이라는 게 왜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가 준 게 뭐냐? 그게 사실은 만능줄기세포라는 데 노벨상을 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 우리 나박사께서 조금 일찍이 이 문제를 했더라면 노벨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인자 중에서 약으로서 해당될 수 있는 몸을 좋게 하는 부분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거는 그래도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만능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는 그 가능성을 제시했던 만능줄기세포의 노벨상이 돌아왔는데 그건 아직까지 넘어야 될 고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나박사에서 실험하셨던 이런 실험 데이터를 다 넘어야 만능줄기세포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항노화 관련해서 진시황을 생각하시거든. 그 앞으로 우리 줄기세포가 그런 점에서 부작용 없이 일종의 항노화에 가장 좋고 또
일종의 분야 불로초도 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희 장관님께서 아주 씩씩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연구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줄기세포를 앞으로 조만간 암을 치료하는 데도 쓸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쓴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이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 그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를 항암제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홍역 바이러스 백신 여러분 다 맞았죠, 그죠? 홍역 백신 맞아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암세포를 죽여요. 그걸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이 영상은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시간 가서 줄일게요. 실제로 메이오 클리닉에서 그 불치암 환자한테 홍역 바이러스를 놨더니 치료된 예예요. 치료된 예. 실제로 예. 그 예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홍역 바이러스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역 바이러스를 놓으면 그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경우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몸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열도 나지만 항체가 생겨. 항체. 우리 몸 남의 거니까 항체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2번, 3번 놓으면 이제 작동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2번, 3번 맞아도 우리 몸이 이물로 인식 안 하고 자기 것으로처럼 인식을 하게 만들어야 돼. 예,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두 번째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이에요. 안전한 거.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저희가 개발한 이 천사줄기세포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 홍역 백신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요, 여러분. 저희도 연구에 들어갔는데 특허 출원도 했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에다가 홍역 백신 바이러스를 여기 같이 넣어주면 잠깐 처리하면 이 바이러스가 여기 들어가요, 세포 안으로. 그죠?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요. 이 줄기세포를 혈관으로 놔요. 정맥으로 놓으면 줄기세포가 하는 작용에 가장 확실한 게 뭐가 있냐면 암세포를 찾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자세한 과학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왜 찾아가는지를. 그래서 줄기세포를 잘 찾아가요. 암을 잘 찾아가요, 줄기세포가. 그래서 이 암을 찾아가요. 암을 찾아가서 이 줄기세포에 들어있던 바이러스가 나와요. 세포에서 나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이 벌써 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줄기세포를 건강할 때 보관해 두시면 불과 멀지 않은 장래에 여러분이 암에 걸리더라도 그 건강할 때 보관했던 줄기세포를 가지고 저렇게 암을 죽이는 바이러스를 거기다 넣어갖고 탑재시켜서 혈관 주사를 맞으면 줄기세포가 암으로 다 찾아가서 암을 파괴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데만 쓰이지 않을 겁니다. 어디다 쓰일 거냐면 일단 뭐 우리가 암 치료의 제4요법이라고 이거를 제4요법이랍니다. 1요법은 케모세라피, 항암제 쓰는 거. 뭐 제2요법은 방사능요법. 이런 걸 이제 하고 뭐 3요법은 뭐 면역요법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지금 4단계로 가는 게 지금 4차원으로 4단계의 암 치료가 바로 이 바이러스와 줄기세포를 줄기세포에 바이러스를 탑재한 치료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가능성이 이게 실제로 이제 불과 3년 내로 아마 시도가 될 건데요. 암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일단 치료하고 나면 재발이 잘 되죠. 재발. 뭐 유방암이다 뭐다 재발돼. 그러면 재발이 왜 돼요, 여러분? 암의 씨가 남아 있어. 무슨 씨야? 씨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암줄기세포라고 한다고. 그 암 씨앗을 암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 암줄기세포를 죽여야 암이 재발 안 되는 거예요. 그 암줄기세포를 죽이는데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에다가 저 홍역 백신 바이러스를 탑재시켜서 보내면 얘가 찾아가서 이 숨어 있는 암줄기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냐?
여러분 소설 같지만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어디로 가냐? 암의 위험이 높은 사람. 왜냐면 요즘에는 암 표지자 검사도 하고 유전자 피를 뽑아서 유전자 검사하면 당신은 3년 있으면 암이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법이 있습니다. 암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이 이미 당신은 암의 가능성이 높다. 3년, 5년 뒤에 그 사람은 앞으로 이 줄기세포, 이제 저희 바이오스타의 이 암을 치료하는 줄기세포를 바이오스탐이라는 이 바이오스탐을 미리 맞으면 백신처럼 암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까지 열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설명해. 왜 그러면 이게 가능해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줄기세포를 여러분 내 몸에서 나올 때 이 어린애와 같은 줄기세포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고 안전성이 달라집니다. 이거 보시는 거는 이게 하나하나가 줄기세포입니다. 메센키마 스템셀이라는 줄기세포인데 이 줄기세포가 먹는 영양분, 줄기세포가 크는 환경을 얼마나 좋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줄기세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줄기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줄기세포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똑같았지만 나와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 기술을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런 좋은 체험 사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은 뭐냐? 첫째가 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리 몸에는 줄기세포가 다 있는데 이 줄기세포가 참 신기한 게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줄기세포를 다른데 침해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몸에 줄기세포가 숨어 있는 방이 있어요. 그걸 니치라고 그래요. 스템셀 니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당뇨가 앓는다든가 여러 병이 있으면 우리 줄기세포를 보호했던 보호막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줄기세포도 빨리 늙어요. 그리고 줄기세포도 손상이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 몸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은 줄기세포가 많아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제가 개발한 기술은 별것도 아니에요. 이 줄기세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지방 조직을 10cc 내지 20cc를 병원에서 채취하는데 10cc에서 20cc 채취하면은 그 속에는 줄기세포가 한 50만 개 남짓 들었어요. 그 50만 개 남짓 된 것 중에 대부분이 늙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젊은 줄기세포만 키우는 기술이에요. 젊은 줄기세포만 키우는 기술은 어떻게 키우냐면 줄기세포가 이게 붙어서 자라요. 바닥에 붙어 자라는데 젊은 애만 빨리 붙게 하는 거예요. 늙은 애는 못 붙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늙은 애는 버려버리고 다시 새 영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젊은 줄기세포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몸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유전자가 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자기가 잘못 살아갖고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좀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병에 안 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유전자가 발현된다 그래요. 발현. 그러니까 나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는 발현되게 해야 돼. 이 역할을 하는데 줄기세포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줄기세포가 생산해내는 성장인자, 사이토카인과 다음에 엑소좀이라는 물질이 이걸 관리해요. 그래서 젊게 만들어주는데 저희가 성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병에서 고생하실 때 이 젊은 줄기세포가 다시 몸 안에 들어가서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는 작게 만드는 기술에 성공했어요. 이게 다 밑에 보니까 다 특허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작게 키우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작게. 그런데 지금 줄기세포 치료에 있어서는 아픈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놓는 방법도 있고요. 속병, 그러니까 간이다, 심장이다, 심지어는 브레인, 뇌도 수술보다는 그냥 혈관에 주사를 놔서 줄기세포가 해당 부위를 차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세 혈관까지도 줄기세포가 잘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줄기세포 크기가 작아야 돼요. 또
우리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실제로 줄기세포도 작은 놈일수록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을수록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배양하면은 할수록 자꾸 커지는 특성이 있어요. 커지면 효과도 떨어져요. 네. 작게 키우는 기술 제가 개발했어요. 네. 다음.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재생의료가 일본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크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일본의 재생의료 1등이 저희 회사가 됐어요. 일본 회사가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게 아까 이상희 장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서는 IPS라는 줄기세포를 키우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재생의료법을 정작 저희 회사가 1등이 돼버렸어요. 그럼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하늘의 뜻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서 제일 저희가 앞서 있는 게 뭐냐면 줄기세포를 혈관 주사하는 거로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데다 직접 주사 놓는 방법도 다른 데도 하는데 줄기세포를 자기 족을 배양을 해서 링거 주사 맞듯이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점정요법으로 떨어뜨려서 전신에 퍼지게 하는 게 저희 기술이거든요. 그게 이제 세계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들어가시면 앞에 돌아가세요. 아니 그 말고 네, 다음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장 사실 저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제가 13년 동안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이 줄기세포 몰두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까지 저를 괴롭혔던 게 저보다 선배 과학자들이나 선배 의학자들이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게 줄기세포를 맞는 건 좋다. 효과 있는 것도 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암 환자가 줄기세포를 맞으면 암이 더 커질 수 있다. 네? 왜냐면 젊은 줄기세포가 막 키우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가장 걱정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강연에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줄기세포는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게 훈련된 줄기세포는 좋은 물질을 내요. 나쁘게 교육받은 애는 나쁜 물질을 내요. 베리에이션이 틀려요. 그래서 암 환자의 에서 골수에서 줄기세포 뽑아서 암 환자에서 골수에서 줄기세포 뽑아서 얘를 넣어주면 얘가 암을 도와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서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기세포를 보관하시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보관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첫째. 저는 정말 저희 가족은 다 보관했어요. 저희 가족은.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경제성을 떠나서 제가 여러분께 소신껏 제 양심껏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줄기세포 보관 안 하신 분은 빨리 보관해 놓으시면 좋아요. 첫째로는 지금이 가장 그래도 좋을 때다. 이거 줄기세포가. 둘째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보관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성인데 이 안전한 부분에서 제가 그동안 13년 동안 가장 여기에 공을 들였어요. 제가 일본에서 가장 1등이 된 이유가 이 안전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1등 됐어요. 일본은 효과보다도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본의 재생의료는 효과보다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전하면은 안전하고 효과는 아직 입증이 안 됐어도 가능성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네. 안전하기만 하면 가능성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게 일본의 제도의 취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3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직접 맞으면서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2008년 8월 16일 날 처음 맞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권사님 이제 만 10년 돼요. 제가 처음 맞은 게 10년 되는데 제가 그 2008년 8월 16일 날 처음 제가 맞고 지금까지 84회를 맞았어요. 제가 직접 맞았어요. 제가 직접 맞으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맞고서요.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제가 검사를 했어요. 암 표지자 검사를 했어요. 다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건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제가 무슨 특별한 묘약을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제 몸을 실험대 삼아서 제가 직접 맞으면서 이걸 연구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소한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의 기술로 배양된 줄기세포는 안전하다. 이걸 말씀드려 주세요. 또 하나는 다음. 저만이 아니라 제가 작년 말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462명, 남자 202명, 여자 260명을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이미 10억 셀 이상, 그러니까 대략 한 5회 이상 맞은 분들, 5회 이상 맞은 분들 462명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맞고 나서 3년 내지 6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안전하다는 걸 확인해 갖고 제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감별하는 법을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감별하시면 첫째, 만약에 누가 와서 줄기세포에 대해 설명을 할 때 확인할 거 첫째, 그 연구소에서 직접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기네가 한 것인가, 자기네가 배양해서 그 배양된 줄기세포로 연구한 논문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줄기세포 갖고 정말 기술이 입증됐냐를 다음에 특허로 확인합니다. 특허. 논문으로 확인하시고 특허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이제 객관적인 공인이 중요합니다. 공인. 다음. 그래서 저희 기술은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이미 5가지 질환에 대해서 치료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쓸 수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의약품이 아닌 줄기세포 치료 기술, 재생의료 기술을 승인받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진국인 일본에서 5종류를 승인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그래도 국제적으로 승인받았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몸이 줄기세포가 현재 다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가 작동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줄기세포를 맞든 안 맞든 간에 우리 몸이 있는 줄기세포가 잘 작동하게 하려면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노폐물을 빼내야 됩니다. 근데 몸의 노폐물을 빼내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몸의 노폐물을 빼내는 방법이 뭐예요? 네? 그렇죠. 뭐 소변, 대변 나오죠. 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폐물을 빼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그러니까 낮에 가능한 한 일주일에 2, 3회 이상 숲속을 가세요. 숲에 가세요. 헬스 클럽도 하는 것도 좋지만 숲속에 가서 한 40분 동안 좀 땀나게 걷든지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최대한 농약이 배제돼야 돼요. 최대한 농약이 배제돼요. 요즘에 파킨슨병, 무슨 병, 루게릭병 많잖아요. 근데 우리 유전병도 아니에요. 근데 왜 많아져요? 그게 다 결국은 우리 몸이 보이지 않는 그 물질에서 중독되는 거예요. 신경 독성이 있어요. 다 이런 농약이나 케미칼들은. 중금속은 거기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를 깨끗이 하게 해야 돼. 정화해야 돼. 두 번째, 마음을 정화해야 돼요. 마음을 정화하는데 여러분 이 책을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마더 테레사가 진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나오는 게 많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또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몸을 깨끗이 해야 돼요. 이걸 두 개를 병행할 때, 그리고 이 두 개를 병행하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질 때 이 현대의학의 도움과 줄기세포의학의 도움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좀 넘게 여러분하고 같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가까운 분들 많이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서 치유된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좀 좋아지면서 정말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진짜 중요한 게 희망입니다. 희망을 갖고 있어야 치료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저기 못 오시는 줄 알았더니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도 우리 정말 이제 마지막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오셨네요.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소개시켜드릴 분은 아주 지금 저렇게 건강하게 오셨지만 제가 처음에 뵐 때는 아주 이렇게 아니 거기 계시면 돼요. 거기서 일어나셔도 돼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저렇게 건강해지셔 오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영님인데 이제 그 병원 치료도 잘 받고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줄기세포 잘 맞아서 저렇게 건강해졌는데 한번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굉장히 2005년부터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밑바닥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수저도 제가 수저질도 못하고 부모님이 다 먹여주시고 또 제가 대소변도 다 방에서 볼일을 봤었고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했었죠. 2009년부터. 그래서 거의 그렇지만 저는 절망을 갖지 않았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언젠가는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 보루가 줄기세포라는 것을 제가 그거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랑 연결이 돼서 어떻게 줄기세포를 제가 6번을 맞았는데 제일 그때는 전혀 제가 일어서지 못했었어요. 부모님이 양쪽 팔을 간신히 세워서 걸은 것도 한두 발자국밖에 걷지를 못했는데 줄기세포를 2010년도인가 11년도 맞았어요. 그때 상해 와서 처음 그때도 이제 휠체어 타고 가서 맞고 왔는데 첫 번째 맞았는데 제가 시험을 그동안 알았는데 한 일주일 뒤에 한번 걸어보자 하니까 한 10m 이상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적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계속 상체도 제가 컵 하나 들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효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체는 완전히 기적적으로 완전히 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다 늦었어요, 그래? 지금은 요즘 제가, 생활 좀 잠깐 말씀해 제가 주시죠. 완전히 이제 그 뒤로 나중에는 다리도 이제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줄기세포 맞은 효과가 지속이 됐는지 그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제가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게 돼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상담학교를 다녀서 지금 상담하고 오고 있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가서 그래서 일상생활 다 하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김수영님은 의리가 있어요. 왜 의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본인의 그래도 와서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똑같은 류마티스 환자가 있었는데 다 낫대요. 나서 자기가 아팠던 걸 잊고 살았대요. 3년 동안. 그 아플 때하고 안 아플 때가 틀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는 의리가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갖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런 불치병 난치병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아주 어려운 그 상황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견디고 희망을 갖고 가게 되면 정말 요즘에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정말 우리의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보물이 다 발견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새 삶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을 찾기 전에 하늘나라 가시면 못 돌아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정말 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잘 활용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 한 5분 정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교수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환자에게 큰 희망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대의학에서 신장병, 만성 신장병이라 해서 왜 신장 기능이 뚝 떨어지고 뭐 사구체 기능이 네. 나빠져서 투석하고 뭐 이런 환자들 많은데 혹시 신장병 환자들한테도 이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무슨 그런 네, 성공한 효과가 네. 사례가 있는지 좀 듣고 네,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경화든 아니면 이제 신부전이든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줄기세포가 재생작용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입증돼 있고요. 지금 질문하셨던 이제 사고체 신염만이 아니라 그 만성 신부전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동물 연구로는 이미 입증이 됐고요. 지금 사람에게 연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구하는 단계에 있는데 사례는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그 투석을 할 정도가 투석을 하고 있는 분들 보면 얼굴이 까매지잖아요. 얼굴이 까맣고 이래요. 근데 이제 투석을 하시면 콩팥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심장도 나빠져요. 심장. 그리고 빈혈이 오고. 그런데 이제 줄기세포를 적절하게 체험하신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의 그 줄기세포 체험하기 전에는 투석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투석을 계속 하시면서 줄기세포를 체험하시는 경우에는 이 심장의 기능과 신장의 기능도 잘 많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 말하자면은 이제 콩팥이 나빠서 투석을 하면서 한 10m만 걸어도 많이 힘에 부치던 분이 100m를 걸어도 지치질 않고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신장의 기능이 너무 많이 빠져서 너무 작아지게 되면은 재생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투석하고 있는 환자가 최후에 가서는 신장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줄기세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장 투석하는 환자가 이식될 신장을 기다리는 동안 버텨야 되잖아요. 버티는 걸 도와주는 단계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신부전이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줄기세포를 적용하시게 되면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사구체 신염 단계는 아주 굉장히 정상화된 케이스가 많고요. 만성 신부전에서는 질병을 더 악화되는 걸 막는 데 있어서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한 번 더 하고 하겠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자가 면역이 약해진 질환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류마티스 균이 돌다가 뭐 이렇게 뼈를 공격하면 뼈가 약해지고 어떻게 했는데 저희 남편은 폐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병명이 폐섬유화거든요. 그래서 폐가 25%가 굳었는데 양쪽이 그 줄기세포도 혹시 폐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 사례를 좀. 네, 제가 이제 항상 또 이게 편집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이 생방송 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의사로서의 상담이 아닙니다. 또 이게 잘못하면 의료 행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줄기세포 전문가로서 지금의 줄기세포 과학이 어떻게 되고 있고 임상이 어떻게 왔나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이 과민 반응이 오는 겁니다. 과민 반응이 와서 항체,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니까 항체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몸의 물질을 내 몸이 이물로 인식하니까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항체가 돌아다니면서 공격하는 데가 다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은 폐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폐가 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가면역이 똑같아요. 뭐 베체트병이다 그러면 베체트병은 뭐 예를 들어서 눈에 가면 눈이 멀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뭐 무슨 그 어떤 분은 공격하는 데마다 틀리죠. 예를 들면 귀가 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폐경화증이 왔을 때 이제 줄기세포 하는 작용이 재생작용과 항상성 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되 면역 억제제를 먹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먹고 계시면 줄기세포를 체험해서 만약에 체험을 해서 좋아지면 그 면역 억제제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줄기세포를 체험하면서 면역 억제를 안 줄이면 어떻게 되세요? 면역 억제가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한국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줄기세포 치료로 좋아진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폐경화증도 똑같습니다. 폐경화라는 게 폐섬유화증, 그러니까
폐세포 대신에 섬유세포가 찬 건데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새 세포를 만들어주면 염증을 억제하면 점점 이게 섬유화증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호흡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고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잘못하면 나정찬 박사가 치료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실제로 연구 결과는 실제로 개선된 예가 있다. 그리고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한 분 하셨고, 맨 앞줄에 고다음 이영철님 고다음에 받겠습니다. 네, 저는 노년신문사에서 온 유울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대한노인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체죠. 거기에 전문 강사로서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최근에 2, 3년 사이에 전에는 6, 70대가 주를 이루었는데 거의 다가 80대예요. 이제 100명, 200명을 앉혀놓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가장 그분들에게 그 관심 있는 분야,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스러워하는 분야가 무릎 관절 그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노인에서는 그 수술로 그 많은 그 치료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분들이 재발이 많고 만족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나 박사님 지금 강의를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신뢰가 가서 대한노인회에 이것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그 고통도 덜하고 또 치료 방법도 간단하고 그런데 문제가 비용 문제예요. 비용 문제. 그래서 이것을 보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또 한 가지가 지금 시술이 국내에서 안 하고 일본에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한국에서도 매우 비쌉니다. 보통 세포 수 대비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이미 허가받은 그 적응증만 틀리지만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가격보다 세포 수 대비는 10배가 비쌉니다. 국내께. 그래서 너무 비싸죠. 근데 저희도 절대적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의료보험으로 가는 거는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 국민 의료보험으로 그렇지만 그 민간보험이죠. 그러니까 우리 실손보험으로는 아마 들어가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할 일은 국내 승인 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국내 승인 받는 예상은 저희가 이 규제기관 특히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식약처에 지난번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제 반려받았습니다. 그 반려받은 이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3단계 실험을 올 가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3상 실험이 끝나면 내년 말에 끝내서 이제 후년에 허가를 받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정상적인 허가 기준으로는 후년 2020년에 이제 이 관절염은 실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단지 현재 미국에서 임상한 게 올 9월 말이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허가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그 보완된 게 그래서 그 결과는 정리해서 다시 또 이 3상과는 별개로 10월 정도에 허가 신청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신청한 것을 규제기관에서 승인을 해주면 내년부터 가능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승인을 안 해주고 3상이 끝나서 하면 2020년에 가능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우리 이영철님 거 받고 마치겠습니다. 맨 앞줄에. 감사합니다. 저기 앉아서. 네. 저희 안식구가 이제 75세인데 그 병원 이 무릎 관절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줄기세포 그 치료 기간을 놓쳤다. 그 인공 관절을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교수님 말씀대로면 어떻게 좀 기다렸다가 어떤 줄기세포를 이렇게 치료 대신 그 수술 대신에 이것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는지 좀 네, 제가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구한 결과로만 연구한 걸로 말씀드리면 그걸 이제
그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하는데 그건 4기에 들어가시겠죠. 4기에 들어가신 분은 저희가 임상 시험을 또 했어요. 해서 4기인 분들도 맞은 줄기세포를 투여해서 좋아진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3기보다는 더 줄기세포 투여 효과가 아무래도 좀 그 오래 걸리고 투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좀 예를 들어서 뭐 2번이나 3번 더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건데요. 그거는 이제 이 정형외과 그 저희랑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분의 진단을 받으셔서 한번 그 저기 진단을 받으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한국에서 임상 3상 하는 것도 4단계도 환자 다 들어갑니다.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3단계, 4단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4단계도 줄기세포 대상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네. 그래서 요번에 임상을 3단계, 4단계인 분을 다 같이 모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4단계인 분도 가능하다. 단지 그런데 그걸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 왜냐면 무릎이 완전 꽉 붙어 있잖아요. 그냥 완전히 위하고 아래가 완전히 붙어버렸으면 거기 틈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힘들 거고 좀 그 틈이 좀 있는 경우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그 현재 줄기세포 이제 임상을 국내에서 하는 데가 강동 경희대병원, 다음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가 하니까 이제 혹시 이제 그런 그 줄기세포를 이해하는 그 병원의 그 전문의한테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네 답변해 드릴게요. 이쪽에 갖다 드려야지. 그 저기 버거병에 대해서는 응급 임상한 데이터를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먼저 논문으로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8월 달에 논문 투고를 하고요. 논문이 받아들여지면 해외 논문에 그걸 해서 11월경에 허가 신청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또 저희가 괜히 조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내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또 이게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저희들의 내부 연구 목표는 지금 아주 결과 좋아요. 결과 아주 좋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 논문으로 발표하고 발표된 논문을 같이 묶어서 희귀의약품 허가 신청을 10월이나 11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줄기세포가 지금 여기 뼈가 닿지 않았습니까? 닿은 데다가 여기 안 들어간다 했는데 뼈를 여기 위로 올려놓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기 뭘 박아서 그걸 올려놨다면 거기다 줄기세포를 하면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한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세요. 최근에는 여러분 절골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엄마들이 업어서 계속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안짱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짱다리가 있으면 계속 부딪히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그렇게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뭐 곧게 펴요 우선. 그걸 절골술이라고 해요. 절골술 곧게 피고 줄기세포를 맞으면 훨씬 그 효과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제가 할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이론적으로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어쨌든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이 그 연고를 재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간을 만들고 하면 가능성은 있겠죠. 네. 자, 하여튼 이제 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고 이제 또 따로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군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번 뵐 때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